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네요. 이제 각 대륙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죠. 네, 진짜 예전 사스 때하고는 달리 워낙에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많아졌고 중국인들도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속도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한을 탈출한 사람이 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미국 이제 보건당국인 그 NHI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사스가 치사율이 한 거의 10%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지금 우한 폐렴의 치사율은 3%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산 속도는 빠를지 모르지만 사실 사망자는 그 확산이나 그 감염자에 비해서는 되게 낮은 거예요. 물론 이제 감염을 해서 죽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이제 예방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막 이게 사스보다 더해, 메르스보다 더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설을 전후로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정부를 공격하는 용도로 지금 저들이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세기를 보내는 거가 이제 30일 정도 보내는 거를 확정이 됐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다 지금 전세계를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박수를 치더니 왜 우리나라에서 전세계를 파견하니까 왜 쌍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네, 황교안이 육포 사건으로 좀 근신하고 있는 사이에 요즘 안철수가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정부한테 자기가, 우한 폐렴 확산을 위한 정부 대응책 4가지를 제안하겠다면서 갑자기 무슨 유튜브로 방송을 올렸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사르스와 메르스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르스가 뭐지? 아, 사스인가? 네, 사르스가 사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사스라고 하죠. 메르스는 영어로 멀스라고 하죠. 사르스는 뭐지? 네,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논란이 된 그 뉴스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나요? 그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이후 원종건 씨의 미투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뭐 보니까는 네이버만 해도 앞에 대문이 5개가 원종건 씨 기사인데 그 기사들이요 너무너무 자극적이에요. 진짜 애들 볼까 무서운 제목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내용, 그 여자분이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를 읽지 않고 하다가 방송 직전에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진짜 내용이, 진짜 적나라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원종건 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박납하겠다. 당에 누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관계 다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원종건 씨 부모님,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진짜 그분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떤 정치 초년생으로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끝난 거니까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마치 끝난 것 같은 거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고 뭐 손석희에 대해서 뭐 김웅 기자가 막 이렇게 폭로한 것도 그렇고 뭐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진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이런 극단적인 폭로로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언론이 들끓고 일어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투 폭로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봉주 의원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정봉주 의원의 그 총선에 방해할 목적으로 그걸 꾸몄다라는 게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KBS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봉주랑 뭐 이렇게 윤창준을 같이 놓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씌워서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과정을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인간관계에 대한 허무함을 느껴요. 누구를 믿고 사귈 수가 있을까? 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정말 그 상대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대중을 속이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그것만 막겠다라고 해서 나온 결단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원정원 씨는 너무나 불행하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불행의 소용돌이로 지옥에 빠져든 건지. 네,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뭐냐면 그 정도로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관계가 어떻게 1년 이상 지속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한 사람이나 둘 다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원정교 씨가 일단은 결단을 해줬으니까는 이제 민주당도 뭐 대국민 사과를 하던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인재는 더 좋은 더 인재를 영입해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죠. 네, 오랜만에 나경원 얘기하네요. 이게 나경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기세가 확 죽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할 때 얼마나 설치고 다닌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감투를 하나 씌워주면 그 권한의 최대치를 쓰고 넘은 이 권력 남용을 하는 부류의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한테는 권력이 주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조여가잖아. 나경원 안 하니까. 나경원 안 하니까. 네, 근데 이 여자가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 때문에 똥줄이 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직접 IEEE에 연락을 했어요. 이 여자 이거 하는 거 보면요, 서울대도 지가 연락하지. 저기 예일대도 미리 연락을 다 해놨으니까 예일대가 입 딱 다물었지. 예, 지금 서울대도 보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단도리를 다 해놓는 거야. 스페셜 그 코리아 SOK도 가면은 기자들이 대답을 가면은 그 담당자들의 그 자리 없다고 하면서 그 인터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도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잘 맞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 IEEE 담당자가 이 여자한테 답변을 보낸 게 뭐냐면, 아이의 포스터 관련된 자료는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IEEE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다. 제작진은 인터뷰 허가조차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 여자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그 기자가 그 애의 그 논문하고 그 박사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의 논문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걸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딴소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일 같은 경우는 학생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노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 대학에서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유학생이고 한국 학생이면요, 그냥 한국 학생이라고 얘기해요. 유학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 개인정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연방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개인정보에는 얘가 유학생이냐, 얘가 한국 학생이냐, 이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미국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얘가 유학생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를 보류한다? 이건 너무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건 어느 대학이나 미국의 어느 대학한테 연락해도요, 그거 성적 말고도 다양한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다라고 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건 예일대가 그냥 일반적인 답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걸 가지고 MBC를 비난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답변의 이메일을 정확하게 그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나경원이 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죠. 이 여자야말로 정말 국화가세의 끝판왕이잖아요. 뭐든지 자기 위주로 대답하면서 본질을 다 피해가죠. 지금 이 답변도 보면 본질을 피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논문이 얘가 직접 여기서 참여했느냐, 서울대에 특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 특혜를 가지고 얘가 예일대를 갔느냐, 이게 본질인 거지. 지금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이 나경원을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10번째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이번에도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경찰에다가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민단체가 나왔는데 검찰이 귀통도 안 들어요. 나경원에 대해서만큼은 눈, 귀, 코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경원은 특별하게 지금 관리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그 여론이나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정말 나경원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철통방어예요. 철통방어.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나경원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러지 않고서는 10번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성윤 그 지검장이 이거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거고 법무부도 이 상황을 감찰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나경원이 우리나라 거의 최고 권력자야. 야, 대통령도 고발하면, 시민단체 고발하면 수사하는 검찰인데, 나경원은 왜 수사를 안 하냐고. 유시민도 다 뭐 하면은, 심지어 법무부 장관도 시민단체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할 애들이 고발하면은, 바로 그 검찰이 수사 들어가면서, 나경원은 10번을 고발해도 아예 귀통으로도 안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허재현 기자님의 그 진중권식 소란 저널리즘과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그 유튜브 방송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워낙 진중권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좀 회피하고 기사를 안 보는 편인데, 그 한겨레의 그 기자로서, 과거 기자이셨죠? 이제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본인이 지금 이 진중권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소란 저널리즘, 그 다음에 이 진중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 말해서 진보 언론들, 그리고 이 진중권이 미치는 이 사회적 해악성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진중권이 마구 난사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이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언론이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는 뭐냐라는 거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중권은 이제 거의 퇴물인데, 사실은 이제 진중권 같은 전문가는 예전에야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전문가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진중권 같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100만 원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진중권이 말하는 정도 수준의 지식은 그 인터넷 그냥 검색하면은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학파들이 정보를 독점해서 대중을 선도하는 시대가 이미 갔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진중권 같은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조갑제 같은 이제 골수 우익 같은 이런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갑제도 젊었을 때는 괜찮은 기자였다는 거예요. 취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취재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정보를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정보를 봤다라는 그 자기 확신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자기가 아는 게 다 전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틀렸다라고 하거나 자기가 봤던 것이 혹은 그 전체 그 숲의 일부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조갑제는 괴물이 되어 가는데, 예, 요즘 진중권이 하는 방식을 보면 이 조갑제가 퇴물이 되고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네, 이 방송 안 보신 분 있으면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